자, 이제 배치하는 방법도 됐고 했으니까 이 공간에다가 어떤 물체들을 지금 플레이했을 때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사용자가 사용자의 레고 블록을 하나 만들어서 넣어줘야 돼요. 사용자의 레고 블록은 이런 전체 컨텐츠의 흐름을 가상 공간에서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물체가 나의 입력에 따라서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사용자의 레고 블록이 되는 거예요. 흔히 사용자의 레고 블록을 우리는 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언리얼 엔진에서 그럼 하는 거는 뭐냐?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은 다 외부에서 다 가져오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배치하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숨을 불어 넣어주는 동작이 누가 해주는 거예요? 언리얼에서 하게 되는 역할인 거예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블루프린트를 하나 새롭게 만들고 그런 작업들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새로운 레벨을 하나 만들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단축키를 컨트롤 N 누르셔도 되고요. 파일 메뉴에서 뉴 레벨 누르셔도 돼요. 여기 파일 메뉴에서 뉴 레벨 이렇게 누르셔도 돼요. 이렇게 누르면 어때요? 뉴 레벨이라는 요거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창이 뜨죠. 여기에는 레벨 템플릿이 몇 가지가 있고요. 뭐 VR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여기 타임 오브 데이에서 해가 뜨고 지르는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형태, 그 다음에 디폴트로 되어 있는 형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활용해 보죠. 맵을 또 제작하거나 할 그럴 만한 우리가 시간 안 되니까 그냥 디폴트 맵으로 해도 되고 그냥 이걸로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저는 요거 이렇게 있는데 얘하고 똑같은 모양을 뒤에서 저희가 데모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먼저 블루프린트라는 것들을 해보기 위해서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블루프린트에 대해서 네, 몇 가지들로 이렇게 쭈루룩 만들어 왔어요. 네,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고요. 자, 이 블루프린트 소개 부분인데요. 먼저 여기에서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게 될 거는 1시간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이 내용은 먼저 얘가 가지고 있는 블루프린트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관련된 것들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개념에서는 이 블루프린트라는 애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에 얘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길래 얘가 동작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중점으로 다루게 될 거고 사용법에서는 실제로 얘를 열어가지고 코딩해보는 형태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블루프린트 우리말로 하면 청사진, 그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그려봤어요. 이렇게. 자, 이런 설계도 같은 거죠. 이 설계도 자체가 실제로 실제 물체가 될 수는 없죠. 설계도는 설계도일 뿐이죠. 그렇죠? 이 설계도 자체가 지금 현재 블루프린트 우리가 뭔가를 만드는 거고요. 이렇게 야 얘는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구조가 돼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를 우리 청사진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설계도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겠지만 세부 자재는 어떻게 돼 있고 마감 여기가 어떻게 돼 있고 재질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까지 여기에 나오지는 않죠. 보면. 그렇죠? 완전 디테일한 요소가 여기 다 이 안에 블루프린트, 이 청사진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실제로 만들어졌을 때 실제 화면에서 실체가 되는 이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요?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보면 자, 요 녀석을 아이고 이거 여기 청사진이라고 되는 이 블루프린트 요 녀석을 우리가 흔히 요 녀석을 우리가 설계도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클래스라고 부르고요. 클래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요. 인스턴스라고 불러요. 인스턴스라고 불러요. 실체란 얘기야. 실체. 얘는 설계도. 얘는 실체. 자, 설계도하고 실체를 이렇게 구분 잠깐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블루프린트는 그럼 무엇을 만드는 거냐? 바로 요거를 만드는 게 블루프린트예요.
플레이하면 이렇게 실체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하나씩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블루프린트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레벨 블루프린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루프린트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레벨은 들어보셨죠? 바로 여기 캐릭터가 하나 서 있는데 이 공간 있죠. 여기 이렇게 월드상에 이런 물체들이 배치되어 있는 이런 공간 있죠. 이거를 레벨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죠. 하나하나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액터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레벨 블루프린트는 뭐냐면요. 레벨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점에 딱 갔는데 얘가 갔어. 그러면 여기서 레벨에서 엥엥 알림 울리거나 혹은 이게 갑자기 우르르 무너지거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해주는 게 뭐? 레벨 블루프린트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레벨에는 레벨 블루프린트가 몇 개 있으면 좋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레벨을 제어하는 애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떤 애가 해야 될지 역할 담당애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레벨을 제어할 때 담당하는 애는 레벨 블루프린트는 레벨에 무조건 하나 존재하는 무조건 존재한다. 레벨 블루프린트. 레벨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 보시면 블루프린트 클래스라는 녀석은 아까 클래스라는 애는 말씀드렸죠. 설계도라고. 무엇에 관련된 설계냐?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 들어가 있는 이런 물체들 있죠. 그렇죠? 이 물체들을 제어하기 위한 블루프린트가 누구요? 블루프린트 클래스라고 해요. 물체 하나하나. 우린 물체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액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블루프린트들이 존재하는데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레벨 전체를 제어하기 위한 레벨 블루프린트, 그다음에 레벨에 붙어 있는 요 하나하나의 오브젝트들이 있죠. 얘네들을 우리는 액터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액터를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뭐? 블루프린트 클래스. 예.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잠깐 보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여기에 가서 보면 다시 언열로 돌아와서 보면 위쪽에 보시면 여기에 블루프린트라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도구에 그죠? 자, 여기 블루프린트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여기에 오픈 레벨 블루프린트 있고 위에 보시면 오픈 블루프린트 클래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만들기가 아니라 오픈이래요. 오픈 레벨 블루프린트. 바로 무조건 하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레벨이 만들어지는 순간 레벨 블루프린트도 반드시 하나가 존재를 해줘서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오픈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오픈 레벨 블루프린트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레벨 블루프린트 창이 뜨게 되죠. 이렇게. 자, 더블 클릭해서 전체 화면으로 보실 수도 있고, 그죠? 혹은 얘를 요 탭이 있는데, 요 탭 있죠? 요 탭을 잡아가지고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네, 이건 일반적인 툴들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공간을 잠깐 이게 블루프린트 에디터인데요. 특히나 모든 블루프린트들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를 뿐이지만 거의 이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왼쪽에 보면 마이 블루프린트라고 되어 있는 요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이 블루프린트라고 되어 있는 요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 그렇죠? 여기 마이 블루프린트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벤트 그래프라고 해서 여기가 바로 우리가 스크립트 코딩을 하는 곳이에요. 코딩을 작성하는 곳. 대신 여기는 비주얼 스크립팅이라고 해요.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막 흐름을 제어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쉽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디테일 창, 디테일 패널. 이쪽은 뭐 윈도우라고도 창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패널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뭐라고 쓰시든 상관없어요. 자, 여기는 어떻게
우리가 작업하고자 하는 이 블루프린트에서의 속성값들을 어떻게든 수정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요. 크게 보면 어떻게 마이 블루프린트, 그 다음에 이벤트 그래프, 그 다음에 디테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레벨 블루프린트예요. 블루프린트 클래스는 조금 다르지만 구조는 똑같아요. 이거는 무조건 있어요.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코딩하는 공간에서 우리 코딩을 배우면 제일 먼저 화면에 출력하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뭐를 출력할까요? 갑자기 반갑지. 그렇지. 야호! 드디어 나온다. 그죠? 바로 헬로 영호. 제 이름은 영호라고 하죠. 네. 헬로 영호. 네. 헬로 월드. 이렇게 해서 화면에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자, 요 화면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있으면 화면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크롤하고 해서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고, 됐죠?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저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될게요. 클릭을 한번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팝업 메뉴가 하나 뜰 거예요. 자, 여기에는 All Actions for this Blueprint라고 되어 있는데 액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액션 여기에서 만드는 거는 액션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 자, 노드 기반이라서 그래요. 자,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들을 잠깐 볼게요. 전 여기다가 일단 추가하는 거 헬로 월드를 찍고 싶으니까 전 여기다가 뭐라고 검색하느냐? begin 여기 보시면 begin 하면 이벤트 begin play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이벤트 begin play 요거를 클릭 이벤트 begin play를 클릭 되죠? 자, 제가 여러분들하고 실습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보셨겠지만 제가 한 단계만 해놓고 그 한 단계를 충분히 따라할 수 있게 일단은 해놓고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딱 보신 다음에 이제 내가 따라해야지 하면 그때 따라하시면 돼요. 화면을 동시에 두 개를 보실 수 없고 모니터 하나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 갑자기 제가 훅훅 지나가면 헷갈릴 테니까 이렇게 했구나 그거 보시고 따라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벤트 비긴 플레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요. 자, 마우스 우클릭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꾹 누르면은 핸드 툴로 바뀌어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화면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다음 확대 축소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자, 이벤트 비긴 플레이가 시작되면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보시면 플레이 버튼이 있죠. 이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이 녀석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벤트라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바로 옆에다가 또 한번 이렇게 하고요.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는 프린트 이렇게 치시면 밑에 보시면 스트링에 프린트 스트링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이 녀석을 클릭해서 추가해 주시면 돼요. 프린트 스트링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노드가 이렇게 추가가 되죠. 자, 두 가지가 추가됐어요. 이벤트 비긴 플레이 그 다음에 스프링 프린트 스트링 이렇게. 자, 여기에 있는 이 하얀색을 마우스로 가져대면 execute라는 저거 줄임말이 나와요. 자, 얘를 잡아가지고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잡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탁 갖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Alt 키 누른 상태에서 이거를 클릭하면 끊어져요. Al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끊어지고 다시 연결해야지 하면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됐죠? 자, 이벤트 비긴 플레이에서 프린트 스팅으로 이 선을 연결해 줬어요. 얘를 노드라고 하고요. 좀 이따가 용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얘네가 이렇게 실행이 되도록 됐어요. 자, 컴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요 상단에서 요 컴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요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 최종 이 블루프린트가 작업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냥 작업 중인 거예요. 작업됐다라고 우리가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컴파일이라고 해요. 자, 얘를 눌러주세요. 클릭. 그러면 컴파일 완료됐어요. 표현이 되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혹은 여기 메인 에디터
여기로 오셔가지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셔도 돼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값, 요게 실행 화면으로 이렇게 되고요. 똑같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게 뭐가 됐나 싶겠지만, 자, 다시 여기에서 헬로우니까 헬로 월드로 바꿀게요. 이렇게 헬로 월드로 바꾸고 여기다가 클릭하셔가지고 헬로 월드라고 바꿀게요. 자, 헬로 월드하고 다시 컴파일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 자, 여기 어딜 잘 보셔야 되느냐? 여기 왼쪽 상단 있죠?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한 게 표시가 될 거예요. 자,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 여기에 클릭하면 여기에 헬로 월드 뜨는 거 보이세요? 자, 좀 있으면 지워지니까. 자, 플레이 보면 어떻게 헬로 월드 뜨죠? 자, ESC 누르면은 다시 작업 화면으로 돌아오니까 알아두시고요. 됐나요? 자, 결과를 보셨으면 헬로 월드가 이렇게 뜨고요. 자, 여기에 가서 여기에 보시면 얘 디벨롭먼트 온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열어보면 듀레이션, 저 메시지가 표현될 시간까지도 이렇게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색깔이라는 것도. 2초가 아까 너무 짧게 됐다 싶으면 이거 시간을 조금 키우시면 되고요. 일단 요거는 헬로 월드를 찍기 위한 내용이고 저희가 실제로 글자 크기요. 여기서는 안 돼요. 다른 방식으로 좀 바꾸셔야 돼요. 자, 일단 요렇게 되시면 여기 프린트 투 로그 창에도 출력이 돼요. 화면에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로그에다가 찍으라고도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화면에 저는 아웃풋 로그라는 게 이제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자, 제가 여기서 플레이 버튼을 제가 눌러보면 플레이 하고 다시 다 하면 여기에 나오는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자, 클리어를 누르고 가죠. 자, 여기 헬로 월드라고 찍힌 거 보이세요? 여기 로그 창에 헬로 월드 그렇죠? 찍힌 거 보이시죠? 네. 로그 창에도 찍히게 돼 있어요. 이 로그 창은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필요 없으신데 보는 방법은 다 창은 윈도우 메뉴에 있어요. 창은 여기 윈도우 메뉴에 있습니다.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윈도우 메뉴에서 디벨로퍼 툴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웃풋 로그 메뉴가 있죠. 디벨로퍼 툴에 아웃풋 로그 메뉴가 있죠. 이렇게 하시면 이 로그들을 찍을 수가 있어요. 콘솔 창에다가 실제로 개발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특히나 C++ 이용해서 작업할 때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 그냥 블루프린트만 할 때는 화면에다 이렇게 출력해서 이렇게 많이 하지만 실제로 C++ 작업하거나 할 때는 로그에다가 많이 찍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로그를 볼 수가 있고요. 자, 됐습니다. 헬로 월드까지 찍어봤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블루프린트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잠깐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그 레벨 블루프린트뿐만 아니라 좀 이따가 하게 될 블루프린트 클래스 얘를 주로 다 쓰게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클래스라는 애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김새로만 잠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자, 클래스 아까 설계 들어가 있죠. 걔는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릴 수 있고요. 원을 서클을 하나 그리고요. 요거를 너무 안 이쁘게 그려졌는데 그리고 자 동그라미가 이렇게 잘 안 그려지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부르르 떨리는데 얘의 이름을 얘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우리가 흔히 클래스라고 하고요. 설계도라고 했죠. 얘가 실제 아까 플레이 버튼 누르잖아요. 그러면 요 녀석이 뭐가 되냐면 요게 인스턴스라는 애가 돼요. 네. 실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계도로 가지고 실체를 만드는 이 구조인데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원을 그리고 이 녀석을 클래스라고 하고요.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얘는 특징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자, 이 클래스라는 애는 속성하고 기능이라는 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속성은 저희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속성이라고 하고요. 그럼 기능은 어떻게 생겼느냐? 요 서클처럼 얘도 여기다 서클을 그릴 수 있어요. 기능도 클래스처럼 이렇게 서클로 되어 있어요. 서클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죠. 네. 여기 안에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찌그러진 이렇게도 될 수 있고요. 요거를 클래스라고 합니다. 요 안에 있는 요 녀석을 우리가 기능, 흔히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하는 펑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라는 애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큰 특징이 하나 프로퍼티, 속성이라는 애하고 또 하나는 펑션, 기능이라는 이 두 가지를 내부적으로 갖고 있어요. 속성이라는 애는 명사로 존재하고요. 그래서 딱 떨어져요. 나이, 국적, 성별, 키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고요. 기능은 동사예요. 움직이다, 먹다 이런 식으로 죽다 이렇게 다 동사로 들어가는 게 바로 기능입니다.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속성과 기능으로 이루어진 애가 클래스다. 블루프린트를 그러면 이용하는 이유가 바로 요것과 요것을 이용해서 특정 우리가 뭔가를 만들고 싶은 기능을 작성하는 게 블루프린트예요. 됐죠? 자, 그러면 저 클래스라는 애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제가 나름 이렇게 이미지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이렇게 해봤어요. 클래스라는 애는 특징이 이런 게 있어요. 할아버지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일대예요. 할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으셨어. 그래서 어떻게 자식한테 죽을 때 뭐를 남기죠? 얘를 이렇게 다음 자식한테 이렇게 남기죠. 그렇죠? 근데 요걸 남긴 거를 열심히 해서 불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더 벌었어. 그죠? 그래서 나는 이제 다시 어떻게 해요? 내 자식한테 상속을 하겠죠? 내가 갈 때 이렇게 상속 태어날 때 아버지 거는 내 거지 뭐. 내 거는 내 거고. 그렇죠? 내 거는 뭐예요? 내 거가 되죠. 내 거 하나 더 이렇게. 그래서 부모로부터 나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부모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상속받아가지고 가질 수 있는 개념에 이 클래스라는 애가 갖고 있는 특정한 기능 중에 하나가 그런 상속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있을 때 나는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추가로 포함하고 있고요. 아버지는 또 누구? 할아버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최종적으로 할아버지 거, 아빠 거 다 가지고 있죠. 이게 바로 블루프린트 클래스라는 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필요한 요소들은 언열에서 C++로 다 만들어 놨어요. 언열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이런 식의 구조로 상습 구조로 해서 C++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블루프린트라는 이렇게 비주얼 스크립팅으로 조금씩 이렇게 작성하고 어떤 설계도를 만들어서 디테일한 것들은 여기에서 다 작업을 되어 있고요. 그렇죠? 우리한테 노출되는 설계도에다 그릴 수 있는 수치나 몇 가지들은 어떻게 우리가 블루프린트에서 할 수 있게 얘를 가져다가 상속받아서 할 수 있게 이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린 블루프린트를 어떻게 언리얼에서 만들어진 기능들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할 때 누군가가 개발자가 이런 프로그래머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그 기능을 가져다가 나는 추가적으로 내 콘텐츠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조금 아까 우리가 헬로 월드를 찍었을 때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생긴 구조의 내용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얘를 잠깐 제가 얘를 좀 보면 요 앞에 보이는 요 부분 있죠? 파란색으로 노란색으로 할까요? 요 부분 하얀색 핀으로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 아까
프린트 스트링 할 때 여기 보시면 요 부분 요거 있죠. 요거 하얀색 요거 요 핀 있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를 실행핀이라고 불러요. 요거를 실행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다 마우스 가져대면 이렇게 나오죠. 네. 실행핀이라고 불러요. 실행한다는 건 이 노드를 실행한다는 얘기예요. 얘 노드를 할 때 우리가 뭐라고 써 있었냐면 액션이라고 써 있었죠. 바로 아까 클래스에 보면 속성과 뭐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기능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능. 어떤 동작을 수행합니다. 그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행해줘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실행핀이에요. 돼 있고요. 이걸 실행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앞단에 보시면 여기 앞에 입력핀이라고 돼 있고 뒤에 보면 출력핀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우리가 착즙기 같은 거 있죠. 아침이니까 저희가 뭐 과일 주스라도 하나 먹고 싶다. 그래서 착즙기를 하나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사왔다고 칠게요. 대충 착즙기가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과일이든 뭐든 넣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버튼이 하나 있을 거예요. 버튼이 있어서 꾹 누르면 얘가 착즙기 넣은 걸 엥 갈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여기다가 슉 쪼르륵 해가지고 여기다가 주스를 하나 만들어서 넣어주겠죠. 그렇죠? 네. 바로 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드라고 하는 거고요. 얘가 노드, 기능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버튼이 있죠. 버튼은 뭐예요? 실행시켜달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바로 요 실행이 되는 거고 실행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과든 뭐든 여기다 넣어줘야지 얘가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입력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여기 입력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 입력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내가 어떠한 이 기능을, 이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는 곳이 여기 입력핀이라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착즙기를 통해서 어떤 주스가 쭉 하고 나오잖아요.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 결과물이 바로 어디? 여기 출력핀이라는 곳이에요. 그렇죠? 제 아내는 디자이너라, 그래픽 디자이너라, 그림을 잘 그리는데, 지금 한 몇 년, 17년째 살고 있는데, 이게 저는 그림이 안 느네. 대충 알아보시죠? 네. 이 정도면, 이거 NFT 붙이면 아시죠? 지금 이거 한 20억에 팔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요. 그래서 노드에 대한 설명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화면을 잠깐 여기서 보시면 어떻나요? 자, 여기 실행핀이 있고요. 여기 실행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입력 데이터 핀이 있죠. 자, 실행이라는 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실행이 돼요. 얘도 노드가 있고 얘도 노드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쳤을 때 둘 중에 뭐가 실행이 돼야 되느냐? 먼저 실행이 되느냐? 바로 어떻게? 이 녀석이 먼저 실행이 되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이니까 연결되어 있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실행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동시에는 아니에요. 어떻게? 얘가 되고 그 다음 얘. 그 다음 다른 게 붙일 게 있으면 어떻게? 여기다가 또 하나 붙여서 이렇게 연결시켜줘야 그 다음 녀석이 계속해서 실행이 되겠죠. 자, 메타버스 공간에서 만약에 아바타를 만들기라는 게 있다. 그럼 얘가 아바타 만드는 어떤 노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얘를 먼저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메타버스 공간 안에다가 그 아바타를 배치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만들기에서 배치로 이렇게 노드가 연결이 돼야 그 다음에 얘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얘만 덩그러니 가져다 놓는다고 실행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어떻게 입력 데이터를 얘는 기본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여기다가 어떤 노드로 해서 데이터를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 이 내용은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자, 헬로 월드를 하면서 이런 노드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언리얼로 블루프린트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노드를 만들고 노드에서 노드를 이렇게 연결시켜줘서 실행을 시키고 실행시킬 때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넣어주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다. 여기까지가 블루프린트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구조였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내용은 이런 식이에요. 아까 이벤트 같은 센서 같은 경우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런 노드가 하나 발생을 하고요. 제어의 흐름은 실행은 어떻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 다음 노드를 실행을 하고 데이터도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시기 전에 3분 동안 이 정도만 잠깐 얘기를 할게요. 자, 얘는 코딩이라서 얘도 나름 비주얼 스크립팅 언어예요. 언어라서 언어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은 다 제공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언어라는 건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이라는 건 첫 번째는 문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렇죠? 규칙. 규칙을 뜻하는 거예요. 규칙. 규칙을 뜻해요. 두 번째, 절차라는 게 필요하죠. 순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흐름이 전달된다. 이런 식에 대한 순서, 절차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언어의 규칙이에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요. 그 화면에 보니까 우리 화영님? 네, 계신데 제가 아까 화영님한테만 말씀드린 거 있죠. 그거 한번 공유 좀 해주실래요? 그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려달라고 한 거, 공지해달라고 한 거. 뭔지 모르겠죠? 그쵸? 네. 그거 하니까 모르겠잖아. 바로 명확성이라는 게 하나 더 돼요. 명확성. 네, 당했지. 자, 명확성이라는 이 세 가지가 언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어떤 규칙을 지켜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순서, 그 다음에 명확성. 단순하게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그거 하면은 저희도 못 알아듣는데 컴퓨터하고 저희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언어는 저하고 컴퓨터하고 컴퓨터 언어도 대화를 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거에 대한 것들이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절차와 명확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언어기 때문에 규칙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는 어떤 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제어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하는 동안 막 이런 식의 내용들을 문장을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문장을. 혹시 식, 문 이런 거에 차이점을 아시나요? 자, 식이라는 건 어떤 연산자가 있을 때, 더하기라는 연산자가 있을 때, 얘 혼자서 안 되죠. 어떤 A라는 애하고 B라는 애, 뭔가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요것들을 어떻게 연산자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다음에 문이라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진 식을 가지고 어떤 결과까지 만들어내서 어떤 문장으로 완성해야 될 때 이것들을 문이라고 하죠. 문장. 그래서 이 제어문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들이 여러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문장을 이루는 거, 여러 개의 문장을 이루는 거, 이것들을 제어문이라고 합니다. 블루프린트에서 지금 제어 만들어지는 제공하는 제어문에는 뭐가 있냐면요. 지어졌는데 이렇게 브랜치 노드. 우리가 흔히 일반 언어에서는 만약 뭐뭐라면 하는 if에 해당하는 게 브랜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for loop. 뭐뭐 하는 동안 반복적으로 뭔가를 계속해서 수행하고 싶을 때. 컴퓨터는 계산기죠. 그렇죠? 계산기가 주로 하는 역할은 인간이 반복적으로 노가다로 계산해야 되는 걸 얘가 해주죠. 그래서 반복과 if 이 두 가지는 바로 필수예요. 브랜치하고 이 두 가지를 여기선 제공을 합니다. 물론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이것까지 사용해보지 않을 거예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가지 더 얘기해서 끝내도록 할게요. 자,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생명체는 생애 주기라는 게 있죠. 자, 모든 생명체는 처음에 뭘 하죠? 태어나야겠죠. 그 다음에 태어난 다음에 뭐 하죠? 죽어요? 바로 죽으면 이거 좀 그렇잖아. 억울해. 에이, 그래 좀 살게 해주지. 그죠? 뭐 해야 돼요?
바로 죽지 않고 살아야지. 살다가, 그죠? 네. SG 워너비가 부릅니다. 살다가, 그죠? 네. 살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뭐예요? 네. 죽죠. 무덤. 그죠? 요 세 가지를 살아있는 동안,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보면, 뭐 우주는 영원하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이 과정은 모든 생명체라면 반드시, 혹은 모든 물체라면 반드시 겪게 되는 구조죠. 그렇죠? 이렇게 모든 물체,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언년에서는 요 태어나는 거. 자, 태어나는 건 몇 번 태어나죠? 그렇죠? 안 들려요. 그 마스크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모르겠어. 자, 타이핑이나 해주시는가? 어. 무한이, 자, 여기는 또 윤회 사상에 또 이렇게 계셔, 불교 쪽 이렇게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일단 하지만 기본적으로 몇 번 태어난다. 예, 한 번 태어나죠. 그렇죠? 한 번. 그렇죠? 한 번 태어나고요. 사는 거는 일단은 죽기 전까지는 계속 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죽는 건 또 윤회 사상 또 태어나서 죽고 제가 경험을 했는데 저는 죽었는데 반드시 살아났어요. 살아나는 거 본 적, 이런 거 말고. 어쨌든 사람은 한 번 죽죠. 한 번 태어나서 살다가 한 번 딱 죽게 되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라이프 사이클의 핵심입니다. 자, 언리얼도 하면은 어떤 객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상 공간에서 여러분들 메타버스 공간 안에 아바타를 띄우잖아요. 그럼 그 공간 안에 뭔가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태어나서 살다가 죽게 된 이 구조는 반드시 거기에서도 있게 존재하게 마련이에요.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태어날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죽게 될 거예요. 그럼 블루프린트에서 그 액터 하나, 물체 하나가 태어날 때 호출되는 그 기능, 태어난다는 건 동작이죠. 기능이에요. 이거에 해당되는 게 바로 비긴 플레이예요. 아까 그래서 비긴 플레이에서 우리가 프린트 스트링 해가지고 헬로 월드를 찍어본 거야. 그럼 걔가 화면에 아까 몇 번 출력됐어요? 한 번. 한 번 딱 그 헬로 월드 한 번 찍혔죠. 왜? 한 번 찍힐 거. 한 번 사니까. 한 번 태어나니까. 만약에 살 때 찍었으면 계속 살 거니까 계속 찍혔을 거예요. 화면. 그렇죠? 자, 죽는 건 비긴이 됐으니까 엔드에. 그래서 대문자로 엔드 플레이. 노드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거에서 보면 비긴 플레이 있죠. 그렇죠? 그럼 얘가 태어날 때라면 뭔가 사는 게 있을 거야. 그렇죠? 사는 걸 틱이라고 해요. 틱. 틱장애 할 때. 장애. 틱장애 할 때 그거를 틱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다 마우스 클릭해서 틱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벤트 틱 나오게 될 거예요. 틱. TICK. 여기 틱. 얘가 뭐냐고요? 얘가 바로 사는 거예요. 살다가, 그쵸? SG 워너비가 또 부르죠. 살다가 계속 살 때. 얘가 만약에 여기에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태어날 때도 한번 찍히지만 살 때 얘를 계속 찍을 거예요. 자, 컴파일하고 제가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에 계속 찍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플레이하는 동안 계속해서 애니메이션 시키고 움직이고 계속 뭔가를 하고 싶어. 그러면 어디? 살 때 딱 한 번 할 게 아니라 어디서 하는 거예요? 틱에서 하는 거예요. 죽을 때는 여기에 엔드 플레이. 이렇게. 얘는 어때요? 엔드 플레이. 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좀 이따 이거는 레벨 블루프린트에서 그런데 좀 이따 다른 데서는 좀 다르게 띄워요. 그 블루프린트 클래스에서는. 어쨌든 어떻게? 엔드 플레이. 이렇게 나온다. 아시겠죠? 자, 좀 이따가 블루프린트 클래스에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될 거예요. 엔드 플레이. 그래서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이 과정이 한 거예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 내가 콘텐츠를 뭔가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기능을 어디다 넣고 싶은데 이걸 어디다 넣어야 되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가 작성할 수 있는 기술은 이제 생겼는데 그래서 이걸 어디다 넣어야 되지? 결국에는 어디다 넣는 거예요?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다가 넣는 거예요. 내용을.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이 세 가지 상태 중에 하나에다가 기능에다가
그 내용을 넣어줘야 그 동작이 우리가 원하는 때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돌아다니다가 누군가한테 야 안녕 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어디가 되느냐? 이미 태어났잖아. 거기서 돌아다니다가 야 안녕 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이 세 개 중에 어디 얘기했어요? 살다가 됐지. 그렇죠? 이렇게 내가 작업해야 되는 위치가 어디? 이 라이프 사이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입점을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잠깐 얘기하고 이제 요걸 바탕으로 이게 블루프린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고요. 요걸 바탕으로 저희가 데모 컨텐츠를 1시간 정도로 해서 한 40분 이 정도 해서 만들어 볼게요. 15분까지, 짧지만 15분까지 쉬도록 할게요. 어떻게 괜찮나요? 내용? 네. 우연찮게 얻어 걸렸죠? 자, 얻어 걸렸지만 반복 실행은 이벤트틱 처음 한 번 실행은 비긴 플레이로. 네네. 여기에서 반복 실행이라는 거는 구분을 좀 두셔야 돼요. 반복 실행이라는 건 아까 for loop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for라는 게 있었어요. 이 for는 한 틱, 그러니까 1초에 우리가 흔히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프레임. 우리 이런 장난 해보시죠. 책이 있으면 요 책 장에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 하나씩 이렇게 그려보셨나요? 이렇게 해서 이게 차라락 넘기면 어떻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나오죠. 그렇죠? 요 한 컷 한 컷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 24프레임 정도를 1초에 24장을 돌려야 해요. 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게임 쪽이나 VR 쪽에서 게임 쪽에서는 한 30프레임 이상, VR 쪽에서는 90프레임 막 이런 식으로 납니다. 네. FPS, 프레임 퍼 세컨드, 초당 프레임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는 초당 이렇게나 반복되니까 반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한 틱, 여기서 틱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프레임하고 똑같은 얘기로 보시면 돼요. 틱은 결국엔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이 한 틱에 계속 한 틱에 100번을 뭔가를 반복해야 될 수가 있을 거예요. 1부터 100까지를 총 1초 동안 더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한 틱에 한 프레임, 여기 이미지 중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1부터 100까지 그냥 우르르 더 하고 싶어. 그때도 1 더하기 1, 그 다음에 그 결과 더하기 또 1, 그 결과 더하기 또 1, 막 계속 이렇게 하고 싶을 때, 그때는 반복적인 계속해서 더하기를 할 때는 이런 for를 들으시는 거고요. 애니메이션처럼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때, 뭔가 시간에 의해서 진행되는 결과가 우리 시각적으로 보여야 될 때, 그럴 때를 어떻게? 그런 반복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틱에서 하시는 거예요. 경태님 이해가 되시나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그 작업을 수치 연산을 반복하려고 할 때는 for고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뭔가 계속 0.2초에 한 번씩이든 뭔가가 계속 이런 식의 반복이 할 때는 어떻게? 틱이라는 개념에서 하는 거예요. 네네. 코드는 당연히 이게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 이름도 다 똑같아요. 그리고 모든 언어에서 다 존재하는 게 바로 어떻게? 이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줘야 되는 게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아시죠?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고 싶다. 그럼 안드로이드 앱에서도 반드시 라이프 사이클 세 가지를 찾으셔야 되고요. iOS 앱을 개발하고 싶다. 그럼 iOS 앱에서 제공하는 이 세 가지의 라이프 사이클을 반드시 찾아야 되고, 유니티에서도 그 라이프 사이클을 찾으셔야 되고, 다 모든 언어에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겠다면 라이프 사이클은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유니티에서는 대표적으로 스타트라고 하는 라이프 사이클, 이 비긴 플레이하고 해당되는 게 있고요. 틱하고 해당되는 게 업데이트라는 애가 있고요. 디스트로이라는 애가 있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다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건 라이프 사이클. 이해하셨죠? 자, 쉬셨다가 5분 후에 뵙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네, 화장실 다녀오세요.